안녕하세요, 스킬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의 업무를 마케팅 메시지를 디지털 매체에 맞는 광고물로 제작하는 콘텐츠 마케팅과 이렇게 제작된 광고물을 디지털 매체에서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업무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먼저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마케팅이란 무엇이고 기존의 마케팅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마케팅 메시지를 담아 소비자와 만나게 해주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는 소위 매스미디어라 불리는 ATL 매체, 즉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전통 매체들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된 미디어였습니다. 이 전통 매체 시대의 특징은 거대 미디어사와 같은 콘텐츠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소비자들은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였죠.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TV나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가 방영되는 특정 채널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콘텐츠를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광고 또한 소비자들이 미디어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하게 되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화 기기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 매체 시대의 광고 형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만나고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죠. 정리하자면 전통 매체 시대의 소비자들은 미디어의 콘텐츠와 광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디지털 매체 시대의 소비자들은 콘텐츠와 광고를 능동적으로 골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 시대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와 경쟁하여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광고를 소비할 수 있게끔 광고의 형태가 콘텐츠로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소비자가 근본적으로 콘텐츠를 왜 소비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기 위해서 소비자, 즉 인간이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내재된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욕구는 위계가 있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상위 욕구가 지배적인 욕구로 등장하게 되며 인간은 점차 상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시작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4단계 존경의 욕구와 5단계 자아실현 욕구 사이에 인간의 지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뜻하는 인지적 욕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를 추가하여 7단계로 발전하였고 마지막에는 최종 자아실현 단계 위에 자기 초월적 욕구를 추가함으로써 최종 8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클레이턴 알더퍼는 그의 ERG 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고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음 상위 욕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다 좌절하면 하위의 욕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욕구가 함께 발현되는 등 욕구의 발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특정한 심리학 이론으로 100% 해석 가능한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모두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마케팅에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근거로 소비자의 기본적 욕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인간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지 정의하고 이러한 욕구들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더욱 면밀하게 이해함으로써 마케팅과 제품 개발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를 소비자가 소비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욕구들을 갖고 있는 인간,
즉 소비자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중에서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킬까요? 이는 콘텐츠의 목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통해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나 드라마, 예능과 같은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엔터테이닝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들의 특정한 욕구 충족을 대리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욕과 같은 욕구를 먹방 예능으로, 애정의 욕구를 로코 드라마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주인공의 성장과 성공을 다룬 영화로 말이죠. 이 첫 번째 경우 콘텐츠의 목표는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 다음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두 번째 형태는 콘텐츠를 실제 욕구 충족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본다든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면서 실제적인 본인의 능력치를 높이는 것처럼요. 이 두 번째 형태의 특징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 정보를 통해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현실에서 해소하기 위해선 실제적 행동이 필요한데 이 행동을 하기 위해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이유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근거해 첫 번째 간접 경험을 통한 욕구 충족의 대리만족과 두 번째 욕구 충족을 실현할 행동의 도구 두 가지로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통해 대리만족하거나 실제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소비자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감이나 흥미를 느껴야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충족하고픈 욕구와 거리가 먼 주제의 콘텐츠라면 관심이나 흥미가 생기기 어렵고 그렇다면 콘텐츠를 선택해 소비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겠죠? 둘째,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어 콘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와 관련성이 높다 해도 보기가 너무 힘들거나 지루하다면 콘텐츠를 오래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셋째, 소비자가 풀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요인에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콘텐츠 소비 자체를 목표로 하는 엔터테이닝 콘텐츠와는 구별이 갑니다. 따라서 콘텐츠 마케팅이란 인간의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콘텐츠로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콘텐츠가 수많은 콘텐츠와 경쟁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공감이나 흥미, 재미나 감동, 정보에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콘텐츠 마케팅이 대두된 배경과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보는 이유를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콘텐츠 마케팅이 무엇이고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실무에서 콘텐츠 마케팅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